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광주교도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할 때 이걸 가지고 1000번 했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한 지금 200번 좀 넘게 한 것 같고요. 그 전에 나왔던 그 최고의 교수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한 100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수법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이라는 게 뭔지 또 학생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이어갈지를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라면 이건 AI 시대 과연 가르침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은 창원대학교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요. 그 교수님들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008년에 대학 총장할 때 이제 최종 면접을 하는 교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주교대생들은 의대생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한글로 된 책은 읽으면 다 이해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가르친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뭘 좀 보여주시는 건가요? 50분까지요? 지금 현재 시간이 25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분 전에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가르친다는 게 뭔가를 답을 하도록 유도를 했었는데 답을 못하면 물론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요. AI 시대에는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AI에게 물어보면 다 설명을 교수보다 더 잘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과연 교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그 신규 교수들에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냥 시간을 짧게 하니까 다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요. 글을 요청하는 쓰는 인간, 어떻든 AI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썼지만 이제는 아까 정재영 원장도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키워드만 주고 글을 써달라고 하는 글을 요청하는 인간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시대가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엊그제도 MIT 미디어 랩에서 발표한 결과처럼 AI를 활용해서 글을 쓰도록 시키면 뇌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뇌가 발달한 이제 우리 직업인들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성장해야 하는 아이들이 AI를 시켜서 보고서를 쓰거나 숙제를 한다. 그러면 뇌 성장은 중단됩니다. 그럼 학습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과연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더 성장하도록 할 건가 이런 고민이 들어가는데요. AI 활용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습과 관련해서 보시면 AI는 아주 뛰어난 튜터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와 같아요. 아이가 선생님 이게 뭐예요? 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옆에서 다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은 그나마 좋아요. 그러니까 옆에 아주 뛰어난 가정교사가 하나 있는 셈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해와 그랬더니 가정교사한테 선생님이 숙제해 주세요. 그리고 지가 숙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시켜서 숙제를 하면 아이 발달은 중단된다. 아니면 퇴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활용이 다 나쁜 게 아니고요. 특히 여기 앉아 있는 그 여러분들 경우에도 내가 대학원 다니면서 한다, 공부를 한다, 아니면은 뭘 한다 할 때 AI를 시켜서 교재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수백 권의 책과 수백 개의 논문이 축약된 거기 때문에 교재 내용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 AI에게 내가 뭐 무슨 대학교 몇 학년 학생이고 현재 이걸 과목을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설명을 잘해주기 때문에 이 AI를 옆에다 끼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저 같은 디지털 외계인들에게는 컴퓨터 코딩을 못해도 되고 컴퓨터 랭귀지를 못해도 AI와 소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에 경험이 더 중요해졌어요. AI가 제공해 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게 의미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젊은 경험이 부족한,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 AI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아주 뛰어난 학습 조교이고 수업 조교입니다.
모르는 게 없고 지치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다 좋은데 딱 하나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잡아낼 수 있으려면 내가 아는 게 있어야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할 때 오히려 저와 같은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 꼰대에서 다시 현자로 설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제가 대학 강의를 가면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도 옵니다. 당신 전공이 AI인데 뭐하러 왔냐? 그러면 자기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지 자동차를 이용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은 또 다른 기술이다. 그래서 정말 대학 교수들이 수업을 준비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할 때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AI 시대 최고의 교수법이라는 책인데요. 지금 이제 진행하면서 저에게 이따가 질문을 잘 하시거나 아니면은 답을 잘 해주시는 분께 선물로 드리고 가려고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손자수와 AI 자수 이게 뭐냐면 이미 말만 하면 자수를 다 놔주는 기계가 나왔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아직도 돗배기 쓰고 한 땀 한 땀 술을 놓고 있었다. 어떤 여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의 흐름을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식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요새 아이들이 너무 이제 여기에 그 중독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챗GPT가 중단되니까 아이들이 난리가 났었다는 기사가 떠서 그걸 보여드렸고요. 이게 이제 가져오는 우려점이 뭐냐면 뇌 썩음 현상이라고 합니다. 브레인 러시인데 뭐냐면 이제 뇌를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만 하면 얘가 다 해주다 보니까 게을러지고요. 그 다음에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후퇴합니다. 우리 인간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힘들게 공부해야 내 것이 되는 거지. 내가 모를 때마다 옆에다 물어보면 그때는 아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고 공부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죠. 컨닝하는 거. 근데 그건 공부 잘하는 게 아니죠. 시험을 잘 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최근에 나온 MIT 랩 연구 결과에 보면 뇌가 활성화되지 않고 따라서 비판적 사고력, 심지어 했던 보고서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AI를 활용했을 때하고 검색기를 이용해 가지고 보고서를 썼을 때하고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직접 했을 때하고는 뇌 활성화 정도가 너무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전부터 제가 했던 건데 우리는 신비로운 신약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금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잘못하면 스테로이드와 같겠다. 스테로이드는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노벨 의학상을 받을 만큼 엄청난 그 약이었어요. 만병통치약이었지만 10년을 장기 복용하면 눈이 빠지고 피부가 썩고 기침만 해도 뼈가 부스러져서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스테로이드는 정말 절제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AI 활용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면 내가 대학을 4년 공부했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지금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그렇잖아도 스마트폰에 코 박고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인데 AI까지 나와서 이제 이 시대에서 교수자들의 역할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중독되지 않고 가도록 할 것인가 이것까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부분 지나가겠습니다. 잘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구분 이렇게 말해놨는데 여기에서 지금 가면은 긍정적인 효과, 뭐 문제점 이런 것까지 있는데요. 요새 이제 간호대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을지 부탁이 들어와서 해보니까 여기 이제 오늘 시간도 너무 짧아서 시연은 못하지만 심지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신부전의 병태 생리를 간호대 2학년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줘. 즉 개념 이해를 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교과서 챕터 이해가 잘 안 되면 PDF 파일을 주고서 핵심을 요약해달라고 하면 바로 해주고요. 아니면 내가 잘 모르겠는 용어 정리 번역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모의 케이스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임상 판단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약물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다 됩니다. 즉 아까 정 원장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학부모하고 면담을 해야 된다, 누가 찾아온다 할 때
얘에게 어떤 학부모가 나한테 온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일로 온다는데 어떤 질문을 할 것 같니? 그러면 질문도 가르쳐주고 너라면 어떻게 답을 하겠니? 뭐 이런 게 전부 할 수 있고요. 요새는 대화로 되기 때문에 네가 그 학부모라고 하고 지금부터 나하고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학부모한테 반갑습니다. 뭐하러 무슨 이번에 이제 혹시 뭐가 궁금해서 오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초등학교 그 교사인 제자가 어떤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학부모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학교에 오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면 가슴부터 뛰잖아요. 그래서 AI에게 내가 이렇다 해서 그 학부모한테 전화하려고 하는데 네가 그 학부모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대화를 시작해줘가지고 자 제가 담임 누구입니다. 학교에 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일은 학교에 한번 와 주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AI가 제가 학교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다 질문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연습을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지도에 있어서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제 손자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날마다 선생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막 적어주는지 몰라요. 과거에 AI가 없을 때는 그걸 보면서 제가 감동했는데 요새는 감동하진 않습니다. 뭐 그냥 키워드 놓고 다 작성했으려니 그러니까 훨씬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학부모들에게 원하는 자료를 얼마든지 제공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뇌졸중 환자의 중요 문제 파악, 환자 정보 수집, 활력 징후 확인, 뭐 그래서 보고서 써주는 거, 다듬어 주는 거, 피드백 제공하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 학생들이 시험 준비하는 것까지도 다 해주더라고요. 내가 이 단원에 대해서 시험 보는데 미리 시험 문제 한번 10개 만들어 주라.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시험 문제 틀렸으면 내가 이거 틀렸는데 이 오답 작성해가지고 유사한 문제도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간호사 시험 준비도 잘 시켜주는데 여기에서 봤더니 심지어 학습 플랜까지도 다 짜져요. 나는 아침에 늘 늦잠을 자고 계획 세워도 잘 실천하지 않는 학생인데 다음 주일에 내가 시험을 본다. 일주일 동안 시험 계획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플랜 짜줘. 정말 잘 짜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도움을 받으면 아주 적은 시간으로 많은 효과를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이제 증강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augmented teacher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AI라고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 AI라는 용어는 원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를 의미하진 않아요. 56년에 AI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Artificial Intelligence는 우리말로 하면 실은 인조인간이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모든 걸 행동하는 독립적인 존재고요. 그때 나왔던 말이 IA입니다. IA는 Intelligence Augmentation입니다. 지능 증폭. 여기서 인텔리전스는 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량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역량뿐만 아니라 지적 역량까지 AI 덕분에 우리가 모든 걸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적은 노력으로. 아이언맨 수트와 같이 된 거죠. 저는 PPT 잘 못 만들어요. 과거에는 제 조교가 한 번만 만들어주면 계속 덮어쓰면서 강연 다녔는데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AI에게 간마한테 제목만 줘도 내가 50분 강연을 해야 되고 뭐 50몇짜리 이런 주제로 만들어라. 지금 다 만들어줍니다. 근데 내가 이제 아예 내가 그 글을 PDF로 해서 제공하고 이 글을 바탕으로 해서 25분짜리 PPT 슬라이드 내용 만들어라. 챗GPT에게 요구하고 그 준 걸 그대로 갖다가 감마에게 PPT 만들라고 너무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적은 노력으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아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두 가지라고 했어요. 이 잘못 사용하면 뇌썩음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잘못 사용하는 건 뭐라고요? 학생들이 성장해야 될 학생들이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AI한테 과제를 시킬 때 이건 잘못 사용하는 거고 학습 과정에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제가 지금 학생들에게 보고서를 부과할 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선 작업 후 활용.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AI가 해줄 수 있지만 접어놓고 내 스스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틀을 잡고 기본적인 걸 한 후에 AI에게 똑같은 주제를 줘서 틀을 잡아주도록 요청하면 수정 보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AI한테 먼저 시켜놓고 나서 내가 보완하면 편집 역량만 생길 뿐이지 여러분은 문제 해결력은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옆에 마약이 있는데 자꾸 마약 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좀 고통스럽지만 제가 교대생들 강의할 때는 이게 가능해요. 저희 과제를 내줄 때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수업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AI 시키면 뭐 몇 초 만에 뚝딱 너무 그럴싸하게 만들어 주지만 교대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임용 시험이 있어요. 임용 시험을 들어갈 때 거기에서 주제만 주고서 야간을 만든 후에 직접 수업 시연을 하라고 하는데 평소에 AI를 시켜서 수업안을 만들었던 사람은 거기 가가지고 갑자기 딱 주제가 나오면 머리가 하얗게 되겠죠. 그러면 시험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 다니는 동안에 비싼 등록금 내고 내 젊음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는데 교수 눈속임을 해서 그냥 학점 잘 받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요. 대신 또 평소에 보고서를 할 때도 보고서를 그대로 평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고서는 반드시 발표를 시켜서 진행을 하면 학생들 공부하도록 도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플립드 러닝 형태로 갑자기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는 다른 보고서와 달리 갑자기 수업 중에 교수가 주제를 주고 1시간 동안 그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즉 논술 시험하고 비슷하죠. 평소에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AI를 시킨 학생은 그날 백지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 스스로 나를 발달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망가지겠다. 이걸 깨닫도록 해야 되는 역할까지 교수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상당히 더 어려워진 거죠.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아원, 유치원에서 교사를 하고 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정말 얘가 수업안 너무 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직접 해보시면 필요한 자료도 다 제작해주고요. 또 동영상 찾아주는 거 이런 것도 다 잘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10분의 1의 시간으로 10배의 퀄리티가 높은 개인 맞춤형 수업안까지도 다 제작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 만드는 거, 수업안 만드는 거, 슬라이드 개요 만드는 거, 또 각 수업 주제별로 동기유발 아이디어를 하는 거 하는데 연대 강의를 갔더니 어떤 교수님 늦게 오셨어요. 왜 늦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경영대 학생 대상으로 미적분을 가르치는데 애들도 재미없어하고 자기도 재미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좀 지체됐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께 자, AI한테 너라면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재미있게 수업을 하겠니? 한번 물어보자 했더니 내가 5가지 아이디어 다 오니까 5가지 아이디어를 탁 주었습니다. 보시더니 다음 시간부터 정말 얘한테 물어봐가지고 가야겠다. 근데 AI의 좋은 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 거기에서 뭐 역할극을 해라. 그러면 AI는 말자 해지를 합니다. 즉 지가 제시한 건 내가 그래 네가 역할극 하라고 그랬지. 예를 들어 조교가 교수님 역할극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생 말 잘했어. 역할극을 위한 대본과 시나리오 만들어 와.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AI는 시키는 건 뭐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대본과 시나리오까지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특히 유치원 단계에서 초등학교 단계에서도 수업 중에는 사용하지 말도록 제가 늘 얘기합니다. 현재 챗 GPT도 회사에서 만 13세 이하자는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 벌려고 막아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수업 중에 음악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정말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유치원 단계는 더 말할 나위 없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가상현실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은 학생들을 흥미 유발하는데 그게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수업 준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고 수업 진행 과정에서 이제 이거 대학에서 쓰는 거니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잘 쓸 수 있는 것이 학생 평가에 정말 잘 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뭐 유치원 단계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닐 텐데 초등학교 단계만 해도 뭐 하면 그걸 가지고서 직접 그 하나하나 피드백 해줘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이랄지 학생들이 쓴 글에 대한 피드백을 내가 정말 잘해줍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요새 학술지에 논문 낼 때도요 얘한테 학술지에 제시되는 평가 기준 다 얘한테 입력하고 야 네가 심사자라고 생각하고 이 학술지는 통과율이 30%밖에 되지 않는 엄격한 학회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평가 기준별로 이 논문의 강점은 뭐고 한계점은 뭐고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그리고 보완할 내용까지 아예 써다오 하면 다 써줍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심사를 사전에 받은 후 제출하면 논문 심사하는 교수도 또 얘한테 물어봐요. 이 논문 잘 됐냐? 그러면 지가 썼으니까 당연히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AI를 활용할 때 지금 반드시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AI를 사용해서 보고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상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수들이 수업안을 준비하고 수업 이런 걸 할 때도 AI를 사용했다면 거기에다 밝혀줘야 합니다. 이게 AI 윤리에 부합합니다. 근데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AI를 활용해서 평가할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학생들한테는 AI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교수가 학생을 평가할 때 AI를 쓰는 것이 윤리적일까? 요새 AI 윤리학회라는 것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건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학생들은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과제를 수행하는데 보고서 사용하는 것은 역량 개발에 보탬이 안 되겠죠. 그런데 교수자들이 여러분들이 학생을 평가할 때는 평가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개인 맞춤형 평가까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조교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비윤리적이지 않다. 다만 이걸 보조자료로 써야 되는데 AI가 준 평가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바로 사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서 이런 윤리적인 부분 얘기했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학생이 자기 경영대 교수가 봤더니 수업 준비를 AI를 써가지고 했더라. 그래가지고 학교에다 등록금 내달라고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내가 이런 허접한 AI한테 배우려고 니들한테 비싼 등록금 준 거 아니다. 그래서 교수가 활용을 하더라도 반드시 학생들에게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밝힐 뿐만 아니라 자료를 반드시 검토해야 돼요. AI에는 꼭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당분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이 얘기할 때도 거짓말이 내가 의도치 않게 들어가요. 그래서 창의적이라는 말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말이거든요.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애가 거짓말 7살짜리가 거짓말해서 뭐 부모가 벌벌 떨면서 우리 애가 벌써부터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아 얘는 훌륭한 작가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군요. 소설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썼던 수업 자료 자체가 교수가 검토하지 않아서 그림을 제시했는데 막 손가락이 6개짜리 그림도 있고 이런 엉망인 그래서 비판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 내는 것도 너무 잘 만들어주고요. 모든 걸 다 잘해줍니다. 제가 신문 칼럼을 매달 3개씩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칼럼을 써서 얘한테 평가를 시켰더니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야 다음 거를 평가해봐. 그랬더니 첫 문단에는 주의 주장만 있고 데이터가 부족하다.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 사이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관적이고 아이디어가 독창적에서 B+. 그래서 제가 얘한테 야 이건 신문 칼럼이라는 거고 첨자의 제약이 있다. 그걸 감안해서 다시 평가해. 그랬더니 그 짧은 내용에 이렇게 컴팩트하고 아이디어를 잘 집어넣었다. A 재료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그 정도 평가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 문제 만드는 거, 평가 기준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다 잘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해놨고 수업 혁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원 단계에서도 오늘 수업을 어떻게 할까? 스튜던트 에이전시 학생 주도형으로 뭘 하고 싶다 그럴 때도요. 얘한테 내가 만들었던 수업안을 주면서 학생 주도형 수업이 되게 바꿔달라. 이런 걸 하면 바로 바꿔줍니다. 아니면 이 수업을 뭐 게임 형태가 되게 해달라. 근데 이건 유치원생이다. 그럼 유치원생이 할 수 있는 게임도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수업 지도가 됐든 학생 생활 지도가 됐든 학부모의 관계가 됐든 아니면 어떤 사무적인 게 됐든 이 모든 걸 도와주는 슈퍼 능력을 가진 조교가 내 옆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활용하시면 되는데 다만 문제는 뭐라고요? 얘는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드릴 말씀을 여기서 이제 시간이 됐다고 해서 마치고요. 아까 한 것처럼 이제 질문 한 두 분, 세 분만 받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 중에 3분을 골라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일 뒤에 질문 손 드셨습니다. 어디 마이크가 안 가도 될까요? 네, 가지고 가서 주십시오. 자기 소개도 하고 질문해 주십시오. 드린 말씀 제 책과 제 블로그에 상세히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성대 sak다림리학과 민혜경인데요. 네. 제가 지금 하는 질문이 여기 저 합당한지는 모르겠어요. 좋아요. 사실은 저 되게 급박한 것 같아서 제가 생각으로 손을 들었는데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 어렸을 때 꽤나 영재 소리를 들었는데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내가 썩는다는 말에 지금 머리가 확 꽂히는 바람에 제가 손을 들게 됐거든요. 네.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있는데 챗GPT AI를 활용해서 그 아이를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을까요? 네, AI를 통해서는 돌릴 수가 없고요. 네. 그 아이에게는 정말 아이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인간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가요? 그 인간 교사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뭐 어떤 뭐 이제 종교단체 있다면 종교단체의 어떤 소속 구성원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 아니면 주의 친구 이런 그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소통하면서 그 내가 정말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보통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의 텃밭이라고 하는데 5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뭐 대인관계랄지 자기관리 능력이랄지 이런 기본적인 게 다져져야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랑 대화는 하는 편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방법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나아져가지고 그래서 그 방법을 중간에 얘를 매개체로 해서 찾아볼 수 있을까 고민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과목에 대해서 내가 그 이해가 어렵다 그럴 때는 AI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새 공부하기가 싫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와다오 그랬을 때 정말 얘하고 상담해 보니까요 오은영이보다 상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아주 많아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려다 중단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선생님 그 다음에 아까 저쪽에 여기 선생님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네 분 질문 받고 감사합니다. 저도 AI를 통해서 제일 잘 활용하고 싶었던 것은 그 이제는 대한민국 너무나도 객관적인 시험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 고등학생들한테 주관식 시험을 치는데 아마도 그 채점에 대해서 AI로다가 점수를 주는 것을 국민적인 합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지.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가지고 그걸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AI 간에도 점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채점을 초벌 채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채점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근데 혼자서 채점할 때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AI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질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네. 아니요 여기 앞에 네. 저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출신 원장입니다. 지금 AI 내용과 또 제가 드리는 질문이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을 보면 부모님들께서 조용히 이제 아이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바쁘게 활동을 하고 그럴 때 많은 유튜브 등을 AI와 이제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중독 현상을 보이고 시력이 나빠진다든지 생각이 정말 그리고 언어 행동 발달이 정말 염려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생각을 할 때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성인이 된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는 어떠할까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대비하여서 정책적으로 또는 학회에서는 어떠한 그런 프로그램과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이제 미래 세대의 부모님이 될 수 있는 그 바로 직전 연령의 뭐 교육 프로그램 과목에 들어간다든지 그도 현재 그 영유아 부모님들에게 지역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대두되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학회 차원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요새 젊은 부모들 조금만 의식이 있으면 애 낳는 순간 TV 없앱니다. 그래서 아예 TV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책만 잔뜩 올려놓고 아이하고 같이 밤에 오늘 있었던 얘기도 나누고 제 큰애도 지금 이제 아이가 2돌이 좀 지났는데 아예 그 제 거 스마트폰 동영상도 못 보여주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철저하게 디지털로부터 격리시킨 아날로그식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이제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그 모든 디지털 기기로부터 격리시킨다는 것이 타당한가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왜 이제 이 부분이 있냐면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언어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부위하고 이 동영상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하고 다른데 동영상을 보게 될 때는 수동적인 자세로 이 뇌의 후두 옆 부분이 주로 활용이 되고요. 내가 글을 직접 읽거나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할 때는 전두엽 부분이 활용돼서 뇌 발달 부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어렸을 때 뇌 발달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이제 내가 편하자고 애한테 태블릿 PC 맡겨서 유튜브 틀어줘 버리면 그 아이는 자칫 잘못하면 자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단계에 성장해야 될 부분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학계 차원에서 논의하십시오. 그다음 네. 두 분 더 듣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중단할까요? 네네. 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제 블로그에 오시거나 뭐 제게 이메일 주시거나 해서 주시면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손들었던 5분하고 질문하셨던 분 손은 들었지만 답을 못 하셨던 답을 못 들었던 분까지 해서 5분 중에 한 분한테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질문하기 위해서 손 들었던 분들은 다 손 드십시오. 네, 자 저하고 가위바위보해서 진 분에게 드릴게요. 이긴 분은 기분만 좋고 내려가면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그러면 진 분 가위만 남아주세요. 가위만. 오 가위 2분 여기 2분 계십니다. 그 주먹은 같으니까 내리시면 됩니다. 가위만. 자 그럼 2분이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네 앞에 분이 지셨습니다. 네 가장 오늘 운 좋은 분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